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됐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 열흘 만에 극적으로 조건 없는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휴전 촉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도 이스라엘의 휴전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세 번째 숫자 5입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참치잡이 어선이 서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해적들에 납치됐습니다.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선원 총 5명이 납치됐는데요. 한편 선원들이 납치된 기니만 지역은 피랍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루빨리 선장님 돌아오시길 기다려보죠. 네, 네 번째 숫자는 4586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혁신 지원 전략에 따르면요. 올해 전체 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 586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을 추진합니다. 재정난이 심각한 한 개 대학에는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합니다. 한편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13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13시에 방탄소년단이 새 디지털 싱글 음원 버터를 발매합니다. 이번 곡은 지난해 데이트를 친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두 번째 영어 곡인데요. 새로운 노래와 퍼포먼스로 꾸며진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오는 24일에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 지난해 개봉했던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란 영화 속 주인공들 우연히 알게 된 회사의 폐쇄 유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말단 사원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자, 이렇게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밝히지 못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도가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익신고 어떤 범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공익신고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폐수 무단 방류는 물론 불량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그다음에 부실 시공, 아동학대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침 미준수,
그다음에 기업 간 담합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부터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기준법이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추가되어서 예. 입시 비리나 근로 강요 등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 잘못된 걸 알고도 신고가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보복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런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예. 2011년에 제정되어서 올해 9월 30일이면 시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법률입니다. 보호 대상은 신고자뿐만 아니라 증언이나 자료 등을 제공을 한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자를 위한 보호 장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포함한 신분 보장, 예. 신변 보호, 책임 감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보장인데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고요.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진짜 궁금한 게 신고자 보호는 그 권익위에서 해줍니까? 네, 신고자 보호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군요, 권익위가. 네, 맞습니다. 신변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그 보호와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징계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예. 이 경우 권익위는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 신고자나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로 인해서 생명이나 그 신체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신변 보호 신청을 해주시면 경찰 관사의 협조를 받아서 일정 기간 신변 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나 또 상황도 있잖아요. 네. 만약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또한 좀 보호를 해줍니까? 네,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예. 그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 협약이나 고용계약, 공급계약에서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예. 그 신고자도 만약에 행위에 가담을 했다. 처벌이 좀 낮아집니까? 예를 들어 담합과 같이 공익신고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그 불법 행위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신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이런 신고자를 위해서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20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조금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는 그 퀴즈도 저한테 내시고 선물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뭐 어떤 선물 같은 건 전혀 가져오신 게 없으시죠? 오늘 인형을 몇 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형입니까? 예. 자, 신고는 권익위로만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앞서 그 영화에서처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세상에 좀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익신고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법상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현재까지는 현행법상 공익신고 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 공익신고로 인정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만약 공익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예. 증거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년포털 부패 공익신고 사이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상담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국번 없이 110이나 139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김연숙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용기가 생깁니다. 신고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박혜경 보호보상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혈액이 온몸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혈관. 이런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는 혈전증. 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혈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한데요. 혈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혈전증 중에서도 가장 잦은 빈도로 발생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건강 상담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정성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정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혈전이라고 하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아주 희귀한 경우라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 백신을 접종하는 게 우선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여러 보고를 찾아봐도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드물게 발생하고 있고요. 예. 12만 5천 명당 1명에서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드문 부작용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백신을 맞아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혈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혈전이라는 것은 혈액이 응고되어서 형성되는 검붉은 색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몸 안에서 생성된 이 덩어리는 다행스럽게도 보통은 섬유소 용해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예. 하지만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인 혈전이 병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체내에서 모두 용해시킬 수가 없어서 온몸을 떠돌다가 혈관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까?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는 그 위험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에 따라서요? 예. 그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먼저 정맥의 해부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는데요. 예. 정맥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표제정맥이 있고 조금 더 깊은 곳에 근육에 둘러싸여 있는 심부정맥, 그리고 이 두 가지 정맥을 연결해주는 관통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정맥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심부정맥에 발생하는 혈전은 치료가 필요한데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의 정맥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골반이나 팔의 정맥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리 정맥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정맥에? 예. 심부정맥 혈전증 저는 좀 생소한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혈전증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심부정맥 혈전증의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인구 1000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요. 이제 식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또 수술이나 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심부정맥 혈전증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하시는 진료실에서도 뭐 거의 매일 진료할 때마다 뭐 계속 치료를 받던 분이라든지 새로 이런 병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 다리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 위험한 이유가 솔직히 그 흐름이 막히는 경우 생명에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때문인데 비슷한 위험성을 지닌 겁니까? 네,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 다리 정맥에 발생한 혈증은 이 정맥 순환을 따라서 하대 정맥을 지나게 되고 심장을 지나서 폐동맥까지 혈액이 가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동맥을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예, 이러한 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치료하지 않은 심부정맥 혈전증인 경우 30% 이상에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폐색전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혈전의 양이 많다거나 아주 중요한 혈관을 막았을 때는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을 잘 파악해서 진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은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붓고 탱탱해집니다. 예. 그리고 걸을 때 아프고 심한 경우는 걷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아프게 되죠.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다리의 피부가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고 또 열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위쪽으로 젖혔을 때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통증이 느껴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대개 혈관의 한쪽에 침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 모두 퉁퉁 붓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쪽 다리에서만 나타나는 거군요. 두 다리 다 생길 수도 있지만 한 다리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다리 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바로 방문을 해야겠네요. 예.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다리가 붓거나 저리는 증상은 그 하지정맥류와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정맥류 증상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두 질환 모두 다리 정맥에 생기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지글지글 타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여기 간지럽습니다. 뭔가 찌릅니다. 밤에 쥐가 자주 납니다. 다리가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환자의 다리를 보면 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구불구불하게 이제 혈관이 커져 있는 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진행되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하고 피부염도 생기고 피부에 궤양도 생기고 정맥염도 생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두려운 게 증상이 없을 때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전의 양이 작다든지 우리가 다른 부행할 수 있는 다른 이제 혈관의 길이 있으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혈전의 위치라든지 그 혈전이 막혀 있는 정도 또 시간이 경과 등에 따라서 무증상부터 정맥이 괴사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다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질환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태 생리학적 기준으로는 세 가지가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서 두 번째는 혈류가 정체되어서 세 번째 과다응고 상태가 되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혈관 질환의 경우 비만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부정맥 혈전증도 고위험군이 있나요? 네네,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빈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것은 노화에 따른 생화학적 및 해부학적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에 또 잘 생기는데요. 수술을 받고 한 2주 이상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또 많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하지 마비가 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심부정맥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종종 말들을 하는데요. 비행기 오래 탈 때? 그때
우리가 1등석에 타면은 괜찮겠는데 예. 대개는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에 많이 타기 때문에 특수한 비행기 좌석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혈류 정체로 인해서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예예. 또한 선천적으로 피가 잘 굳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 유전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암에 걸린 경우 악성 종양이 피를 잘 굳게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예. 그래서 혈전이 잘 생기고요. 또 경구용 피임제, 또 임신을 했을 때도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신적인 또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렬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런 것들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 혈전이 잘 생겨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해주셨고 애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네네. 예, 바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371번님, 제가 딱 궁금한 걸 방송해 주셔서 문의합니다. 제가 50대인데요. 지난해부터 종아리에 하지 정맥류가 있어서 치료 중입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증이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 정맥류가 있어도 부작용 상관없이 맞아도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하지 정맥류 자체도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혈전이 생기는 것은 조금 기전이 다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예. 또 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안전도를 따진다면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맞으시면 좋겠고 백신을 맞는 당일날 우리가 예진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건데 그때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열이 많이 난다든지 그럴 때는 백신을 맞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048번님, 오메가3가 혈전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동맥경화가 있는 환자나 혈전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의 이런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요것만 먹는다고 완전히 이게 예방이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정맥 혈전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신부정맥 혈전증의 치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응고제라고 해서 혈액이 더 굳게 하지 않는 약이 있는데요.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 시술이 있겠습니다. 혈관 안에 작은 관을 넣어서 그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제를 직접 투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구를 이용한 혈전 제거술 그리고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삽입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수술을 해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보존적인 또 치료가 중요한데요. 의료용 고탄력 스타킹을 착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종아리를 심장 위치보다 좀 높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정맥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정답은 3번 온대였습니다. 오늘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4207번님 온대기후 버스 운전사입니다. 우리 일상도 온대기후처럼 따뜻한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봐요라고 하셨고요. 오늘도 오답도 많은데 정답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4715번님 3번 온대기후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라고 하셨고 오늘 1237번님은 오답 보내시면서 힌트가 없어서 어렵다고. 오늘 힌트가 없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주주클럽의 나는 나 전해드리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